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주민센터 스마트폰 교육반에서 만난 58살 여성이 카톡 프로필 방문 횟수가 하루 10번씩 찍히는 걸 이상하게 여겼고, 알고 보니 64살 남자가 보조 계정까지 만들어가며 그녀의 하루를 몰래 지켜봤으며, 조심스럽지만 간절했던 마음이 결국 사랑으로 이어진 정민자 할머니의 디지털 시대 황혼 로맨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자예요. 올해 58살이에요. 서울 노원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과는 10년 전에 사별했어요. 심근경색이었죠. 갑작스러웠어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출근하면서 저녁에 봐했는데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회사에서 쓰러졌대요.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소용없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장례 치르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결혼 생활 30년이었어요. 좋은 남편이었어요. 착하고 성실했죠.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지훈이고 33살이에요. 결혼해서 인천에 살아요. 손자도 있어요. 5살이에요. 정말 귀여워요. 남편 떠나고 나서 1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처음 5년은 정말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혼자 밥 먹고요. 혼자 텔레비전 보고요. 혼자 자요. 저는 은행 창구에서 일했어요. 35년 동안요. 2년 전에 퇴직했어요. 퇴직금하고 연금으로 생활해요. 아파트도 있어요. 대출 없이요. 경제적으론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심심해요. 친구들이 있긴 한데요. 다들 바빠요. 자주 못 만나요. 취미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드라마나 보고요. 가끔 시장 가고요. 그런 일상이 반복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 지훈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스마트폰 좀 배워. 왜? 엄마가 카톡도 잘 못 쓰잖아. 답장도 느리고. 그냥 전화하면 되지. 요즘 다들 카톡 쓴다니까. 엄마도 배워. 귀찮은데.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가르쳐 준대. 한번 가봐. 엄마, 제발. 나 걱정돼. 결국 알았다고 했어요.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스마트폰 교육 신청하고 싶은데요. 네, 어르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스마트폰 교육반에 등록했어요. 제 인생이 바뀔 줄도 모르고요. 일부 주민센터 스마트폰 교육반.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주민센터에 갔어요. 2층 강의실이었어요. 어르신들이 벌써 모여 있었어요. 15명 정도 됐어요. 대부분 60대 이상이었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쪽이었어요. 강사님이 들어왔어요. 30대 젊은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스마트폰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어요. 먼저 카카오톡 설치부터 할게요. 다들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저도 꺼냈죠.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세요. 플레이스토어가 뭐예요? 다들 물었어요. 강사님이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하지만 어려웠어요. 이거 누르세요. 그 다음에 저거 누르고요. 너무 빨랐어요.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했어요. 선생님 너무 빨라요. 죄송해요. 천천히 할게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웠어요. 쉬는 시간이 됐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 너무 어렵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저기, 혹시 도움 필요하세요? 고개를 들었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어요.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죠. 네. 좀 어렵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남자가 옆에 앉았어요. 제 스마트폰을 봤어요. 여기요. 이걸 길게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요? 네. 그렇게요. 남자 손이 제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화면을 가리키면서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뭐지? 이 느낌. 남자는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여기 앱 목록이 나오죠? 여기서 카카오톡 찾으면 돼요. 아, 이렇게. 네. 어렵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남자가 미소 지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어요. 수업이 다시 시작됐어요. 남자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계속 신경 쓰였어요. 자꾸 그쪽을 쳐다봤어요. 저 사람 누구지? 수업이 끝났어요. 남자가 다시 왔어요. 오늘 수업 괜찮으셨어요? 네. 덕분에 조금 알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저는 정민자라고 해요. 저는 이준호예요. 준호 씨.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저도 배우러 왔어요. 근데 잘 아시는 것 같던데요? 저는 회사에서 IT 쪽 일했어요. 그래서 좀 익숙해요. 그러시구나.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준호 씨가 나갔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왜 이러지?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2부 매주 만나는 시간. 다음 주 월요일이 됐어요. 주민센터에 갔어요. 강의실에 들어섰어요. 준호 씨가 벌써 와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준호 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지난주랑 같은 자리였어요. 수업이 시작됐어요. 오늘은 카톡 프로필 사진 바꾸기였어요. 프로필 사진 눌러서 바꾸시면 돼요. 강사님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역시 어려웠어요. 쉬는 시간에 준호 씨가 또 왔어요. 민자 씨, 도움 필요하세요? 네. 프로필 사진이 안 바뀌어요. 제가 봐드릴게요. 준호 씨가 제 폰을 봤어요. 여기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렀어요. 아, 쉽네요. 네. 한 번만 하면 익숙해져요. 고마워요. 천천히 연습하세요. 수업이 끝나고요. 준호 씨가 물었어요. 민자 씨, 커피 드실래요? 커피요? 네. 주민센터 1층에 카페 있어요. 좋아요. 1층 카페에 갔어요. 작은 곳이었어요. 커피를 주문했어요. 민자 씨는 뭐 드세요? 아메리카노요. 저도요. 자리에 앉았어요. 민자 씨, 여기 처음 오셨어요? 네. 아들이 스마트폰 배우래서요. 아드님 효자시네요. 그렇죠? 민자 씨는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제 많이 괜찮아요. 저도 혼자 살아요. 그러세요? 네. 아내가 8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아, 비슷한 처지였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저도요. 우리는 한참 얘기했어요. 인생 얘기를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벌써 2시네요. 정말요? 집에 가셔야죠? 네. 준호 씨가 저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줬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고마워요. 다음 주에 봬요. 네. 버스를 타고 집에 가면서요. 계속 웃음이 났어요. 왜 이렇게 좋지? 3부 카톡 친구 추가. 집에 도착했어요. 스마트폰을 봤어요. 준호 씨 카톡 친구 추가해야지.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지훈아. 네, 엄마. 카톡 친구 추가는 어떻게 해? 엄마, 누구 추가하려고? 그냥. 교육반에서 만난 사람. 오, 엄마 친구 생겼어요? 응. 좋네요. 아이디 알려달라고 하세요. 아이디? 네. 그거 입력하면 돼요. 알았어. 다음 날 준호 씨한테 문자 보냈어요. 준호 씨, 카톡 친구 추가하고 싶은데 아이디 알려주세요. 1시간 후 답장이 왔어요. JUNHOLE264예요. 아이디를 입력했어요. 친구 추가를 눌렀어요. 됐다. 기분이 좋았어요.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준호 씨, 저 민자예요. 친구 추가했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네, 민자 씨.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기로 연락해요. 네, 좋아요. 그날 이후로 매일 카톡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준호 씨한테 메시지 보냈어요. 준호 씨,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민자 씨. 오늘 뭐 하세요? 집에서 책 읽으려고요. 민자 씨는요? 저도 집에 있어요.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좋았어요. 저녁에도 메시지 보냈어요. 준호 씨, 저녁 드셨어요? 네, 방금 먹었어요. 뭐 드셨어요? 김치찌개 끓여 먹었어요. 혼자 요리하세요? 네. 혼자 살다 보니 배웠어요. 대단하시네요. 매일 이렇게 카톡했어요. 어느새 준호 씨와 얘기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사부 프로필 방문 횟수. 1달이 지났어요. 스마트폰 교육도 끝났어요. 하지만 준호 씨랑은 계속 연락했어요. 매일 카톡으로요. 어느 날이었어요. 프로필 사진을 바꿨어요. 딸 손주랑 찍은 사진으로요. 사진을 올리고 나서요. 카톡을 확인했어요. 프로필 방문 1회. 누군가 제 프로필을 봤나 봐요. 누구지? 궁금했어요. 다음 날도 확인했어요. 프로필 방문 3회. 3번이나? 이상했어요. 그 다음 날도요. 프로필 방문 5회. 5번? 점점 늘어났어요. 일주일 후엔요. 프로필 방문 10회. 10번. 하루에 10번이나 제 프로필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지? 친구 목록을 봤어요. 15명 정도 됐어요. 아들, 딸, 친구들. 그리고 준호 씨. 설마. 준호 씨? 아니겠지. 하지만 계속 신경 쓰였어요. 다음 날 또 확인했어요. 프로필 방문 12회.
12번. 너무 많았어요. 혹시나 싶어서요. 프로필 사진을 바꿨어요. 혼자 찍은 셀카로요. 10분 후에 확인했어요. 프로필 방문 1회. 벌써? 10분 만에 누군가 봤어요. 이상해. 1시간 후에 또 확인했어요. 프로필 방문 3회. 또 늘었네. 저녁에 확인했어요. 프로필 방문 8회. 누가 이렇게 자주 보는 거지? 밤 11시쯤이었어요. 자려고 누웠는데요. 카톡이 왔어요. 준호 씨였어요. 민자 씨 주무세요? 심장이 뛰었어요. 답장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아직 안 잤어요. 왜요? 답장이 바로 왔어요. 민자 씨 프로필. 사진 바꾼 거 예뻐요. 온몸이 화끈거렸어요. 사진 바꾼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알았지? 답장을 보냈어요. 감사해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준호 씨 답장이 늦었어요. 10분쯤 지나서 왔어요. 가끔 프로필 봐요. 가끔? 하루에 10번이 가끔인가?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물어보기 겁났어요. 그러시구나. 자주 봐주세요. 네. 잘 자요, 민자 씨. 네, 잘 자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났어요. 준호 씨가 내 프로필을 자주 보나? 오부 확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일어나자마자 프로필 확인했어요. 프로필 방문 2회. 아침부터 2번 봤어요. 준호 씨인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프로필 사진을 또 바꿨어요. 공원에서 찍은 사진으로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5분 후. 프로필 방문 1회. 벌써. 준호 씨한테 카톡 보냈어요. 준호 씨, 좋은 아침이에요. 답장이 바로 왔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민자 씨. 오늘 뭐 하세요? 집에 있을 것 같아요. 민자 씨는요? 저도요. 그런데 프로필 사진 또 바꾸셨네요. 심장이 멎었어요. 5분 전에 바꿨는데 벌써 알았어? 확신이 들었어요. 준호 씨가 제 프로필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네. 자주 보시나 봐요? 준호 씨 답장이 늦었어요. 한참 후에 왔어요. 죄송해요. 너무 자주 본 것 같네요. 인정했네. 어떻게 답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왜요? 왜 자주 보세요? 또 답장이 늦었어요. 10분쯤 지나서요. 그냥. 민자 씨가 궁금해서요. 얼굴이 뜨거웠어요. 뭐가 궁금한데요? 민자 씨가 하루에 어떤 기분인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는 거구나. 답장을 보냈어요. 준호 씨. 네. 저도. 준호 씨 프로필 자주 봐요. 준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자 씨. 준호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민자 씨한테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언제요? 지금. 괜찮으세요? 네. 그럼 1시간 후에 주민센터 앞에서 봬요. 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6부 보조 계정의 비밀. 1시간 후 주민센터 앞에 갔어요. 준호 씨가 벌써 와 있었어요. 민자 씨. 왔어요. 커피 마실까요?
좋아요. 근처 카페에 갔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준호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민자 씨,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준호 씨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제가 보조 계정이 있어요. 보조 계정이요? 네. 카톡 계정을 2개 쓰고 있어요. 왜요? 준호 씨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준호이라는 이름의 계정이었어요. 이 계정으로도 민자 씨 프로필 자주 봤어요. 숨이 막혔어요. 얼마나 자주요? 하루에 30번 정도요. 30번. 네. 죄송해요. 왜 그렇게 많이 보는 거예요? 준호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민자 씨가 좋아서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를 좋아한다고요? 네. 언제부터요? 처음 주민센터에서 만났을 때부터요. 그게 2달 전인데. 네. 그때부터 민자 씨 생각만 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럼 프로필을 그렇게 자주 본 건 민자 씨가 하루에 어떤 기분인지 알고 싶어서요. 프로필 사진 바꾸면 기분이 좋은 건가 싶었고요. 상태 메시지 바꾸면 무슨 일 있나 걱정됐어요.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민자 씨, 저 조심스러웠어요. 나이 들어서 이런 감정 느끼는 게 죄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준호 씨. 네. 저도 준호 씨 좋아해요. 준호 씨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카페에서요. 7부 사귀기 시작. 그날 이후로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매일 만났어요. 공원에서 산책하고요.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요. 식당에서 밥 먹고요. 정말 행복했어요. 준호 씨는 정말 다정했어요. 제가 힘들어하면 바로 알아챘어요. 민자야,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거짓말. 표정 보면 알아. 사실 아들이 뭐래? 재혼하지 말래.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천천히 설득하자. 응. 민자야, 나는 기다릴 수 있어. 고마워. 어느 주말이었어요. 준호 씨가 제 집에 왔어요. 우와, 집 넓네. 응. 혼자 살기엔 너무 커. 그러게. 준호 씨가 부엌으로 갔어요. 내가 저녁 해줄게. 정말? 응. 앉아 있어. 준호 씨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밥도 했고요. 다 됐어. 먹자. 고마워. 같이 밥을 먹었어요. 맛있어. 그래? 다행이다. 준호 씨 요리 정말 잘하네. 혼자 살다 보니 배웠어. 나도 배울게. 이미 잘하잖아. 식사 후에 설거지를 같이 했어요. 준호 씨가 설거지하고 제가 닦았어요. 민자야. 응?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좋다. 나도 매일 이랬으면 좋겠어. 같이 살까? 깜짝 놀랐어요. 같이 살자고? 응.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지만 민자야, 우리 나이 많잖아. 시간 없어. 같이 있고 싶어. 생각해 봤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 응. 천천히 생각해. 팔부 아들의 반대. 며칠 후 아들 지훈이가 왔어요. 엄마 남자친구 있다며? 누가 그래? 이모한테 들었어. 정말이에요? 응. 지훈이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그 사람 몇 살이에요? 64살. 엄마보다 6살 많네요. 응. 재산은 있어요? 그런 거 왜 물어? 엄마, 요즘 사기꾼 많아요. 준호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만나보면 알아. 엄마, 재혼은 안 돼요. 왜? 엄마 재산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지훈아, 저 걱정돼요. 엄마, 한숨이 나왔어요. 지훈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싫어요. 재혼은 절대 안 돼요. 지훈이가 나갔어요. 눈물이 났어요. 준호 씨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준호 씨. 아들이. 뭐래? 재혼 반대해. 그렇구나. 미안해. 아니야. 당연해. 자식 입장에선. 하지만. 민자야 괜찮아. 천천히 하자. 응. 포기 안 할 거야. 나. 고마워. 구부 지훈이와의 만남. 일주일 후였어요. 준호 씨가 말했어요. 민자야, 아드님 만나고 싶어. 정말? 응. 직접 얘기하고 싶어. 하지만 지훈이가. 설득할게. 나한테 맡겨. 민자야, 믿어줘. 응. 다음 주말에 지훈이를 불렀어요. 지훈아, 준호 씨 만나줄래? 싫어요. 제발. 한 번만. 지훈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딱 한 번. 토요일 오후였어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셋이서요.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김지훈입니다. 지훈이가 차갑게 인사했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준호 씨가 먼저 말했어요. 지훈 씨, 제가 먼저 사과드릴게요. 어머님과 사귀면서 아드님께 말씀 안 드린 거. 하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무슨 진심이요? 어머님을 사랑합니다. 지훈이가 코웃음 쳤어요. 사랑? 이 나이에? 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제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준호 씨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제 통장 내역입니다. 그리고 제 아파트 등기부등본입니다. 지훈이가 서류를 봤어요. 돈 꽤 있으시네요. 네. 평생 모았습니다. 저는 어머님 재산에 관심 없습니다. 그럼 왜 엄마랑 사귀는 거예요? 외로웠습니다. 아내 잃고 8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어머님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침묵했어요. 지훈 씨,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어머님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문제는 혼전 계약서 쓰겠습니다. 정말이요? 네. 어머님 재산은 전부 아드님께 가도록. 지훈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 응. 정말 이분 좋아해요? 응. 정말 좋아해. 지훈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인정할게요. 지훈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혼전 계약서 꼭 쓰세요. 응. 그리고 엄마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준호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10부 프러포즈. 지훈이가 인정한 후요.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3개월 후였어요. 준호 씨가 말했어요. 민자야, 오늘 주민센터 가자. 왜? 그냥. 추억여행. 좋아. 주민센터에 갔어요. 스마트폰 교육받던 강의실로 갔어요. 여기네. 응. 우리 처음 만난 곳. 그때가 엊그제 같아. 나도. 준호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처음 도와줬던 그 자리예요. 민자야. 응. 준호 씨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상자였어요. 이게 뭐야? 열어봐. 상자를 열었어요.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준호 씨. 준호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민자야, 나랑 결혼해 줄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응, 응. 준호 씨가 반지를 끼워줬어요. 사랑해, 민자야. 나도 사랑해. 우리는 키스했어요.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요. 11부 결혼식. 석 달 후 결혼식을 올렸어요. 조촐하게요. 친구들하고 지훈이만 초대했어요. 준호 씨 조카들도 왔고요. 작은 웨딩홀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59살에요. 엄마 예뻐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고마워. 행복하세요. 응. 식장 문이 열렸어요. 준호 씨가 서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준호 씨가 웃었어요. 천천히 걸어갔어요. 준호 씨 앞에 섰어요. 주례가 말했어요. 신랑과 신부는 스마트폰 교육반에서 만났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카톡 프로필을 하루에 30번씩 봤습니다. 다들 웃었어요. 이것이 현대판 사랑입니다. 눈물이 났어요. 신랑 신부를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신부 신랑을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키스하셔도 됩니다. 준호 씨가 저를 안았어요. 그리고 키스했어요. 12부 신혼생활. 결혼 후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 집에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준호 씨가 커피를 타줬어요. 민자야, 일어났어? 응. 커피 마셔. 고마워. 아침 먹고 산책 나갔어요. 매일요. 손을 잡고 걸었어요. 민자야,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점심은 같이 해 먹었어요. 오후엔 각자 취미 생활했어요. 저는 독서하고요. 준호 씨는 정원 가꾸기 했어요. 저녁엔 드라마를 봤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요. 밤엔 카톡으로 장난쳤어요. 민자야, 프로필 사진 바꿨네? 응. 방금 바꿨어. 어떻게 알았어? 난 매시간 확인하거든. 아직도? 응. 습관이야. 웃음이 났어요. 바보 같아. 민자야, 바보. 준호야, 더 바보. 정말 행복했어요. 이번 스토리의 엔딩은 지금은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여전히 행복해요. 준호 씨는 여전히 제 프로필을 자주 봐요. 어제도 물었어요. 준호야, 아직도 프로필 자주 봐? 응. 하루에 20번. 왜 그렇게 많이 봐? 그냥. 민자야, 생각나서. 바로 옆에 있잖아. 그래도 웃음이 났어요.
사랑해, 준호야. 나도 사랑해. 생각해보면요. 참 이상한 인연이었어요. 스마트폰 교육반에서 만나고요. 카톡 프로필로 사랑을 확인하고요. 보조 계정까지 만들어가며 저를 지켜본 사람.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할 줄 몰랐어요. 젊을 때보다 더 간절하고요. 더 조심스럽고요. 더 따뜻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언제든 찾아와요. 스마트폰 교육반에서도요. 카톡 프로필 방문에서도요. 작은 관심에서도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진심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